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유튜브 강의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8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우리 생활에 기준이 되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낱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가 개인적이고 집단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아 자부심, 또 부정적인 자는 필요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을 기르자. 그게 이제 내 짱으로 삽시다 이제 근본적인 테마인데, 거기에 연관된 것이 이제 도덕 개념인데, 지난 20, 30개의 강의에서 강조했던 이제 단어들이 먼저 강의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거기에 이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관련된 단어가 이제 자유로운 선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의식,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가, 공정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뭐 다음 강의에 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고 양심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도덕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4대 문명, 5대 문명, 요새는 우리나라가 중화 문명인 4대 문명이 아니라 5대 문명에 속하는 홍산 문화랄지 또는 우리 고조선 문화랄지 그런 이제 학설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고고학의 개발로 인해서 중화 문명보다도 훨씬 1000년이고 2000년 전에 황하 문명이 아니라, 또는 양자강 유역에서 생긴 그런 문명권이 아니라 요하, 그러니까 요하는 만주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제 큰 강이는데,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상당히 세계 문명권에 선두를 달리는 문명권에 우리 고조선 문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5대 문명권의 그런 뭐 지금으로부터서 뭐 7000년 전, 8000년 전에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어 나오는 것이 요하 문명이고, 요하 문명 다음에 고조선 문화가 있고,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고구려, 발해 문화, 그 다음에 고려 문화, 삼국,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는 조금 다른 계통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공부 안 하더라도 사회 상식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고 문화의식을 탐구한다든가,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조선 문화가 상당히 광대하고 문화적인 그런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문화인데, 근데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말 달리고 만주 볼반에서 놀았던
그다음에 중화 문화, 중국권 문화하고 대양도 하고 또 월등한 요하 문명권이랄지 고조선 문명이 있다면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민족성이나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자부심이 긍정적이고 아주 이게 고양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뿌듯하다고. 뿌듯하다는 말은 이제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자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차원이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문화에 이제 자꾸 이제 밀려가지고 압박을 받고 그래서 적은 나라가 용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이제 자부심, 역사적인 우리 조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가 됐든지 장래 미래가 됐든지 자부심을 이게 발전시키려면 우리 고조선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중국 문화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고유의 문명을 자꾸 억누르고 그런 것을 주장하면은 압박을 가하고 이제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이제 대해 왔기 때문에 수천 년의 유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었지 않느냐. 자부심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움츠러들었던 그런 역사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의 문화의 DNA가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런 이제 집단적이고 개인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동시에 도덕이라는 것은 용케 서양 문화권에서 도덕이라는 개념이 쭉 있어 왔어요. 고대 그리스부터서 시작해서 맥맥이 쭉 이어왔고 르네상스는 더더구나 도덕 개념이 많이 발전했고 그런데 동양에서 도덕 공자 맹자를 유시해서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도덕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 보면은 다행히 도덕 그러면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좋은 거다. 우리 문화의 의식구조에 긍정적이고 좋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덕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 자체로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나라나 설화라는 문명이 있고 문명이 이제 글자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민담이 있다든가 전설이 있다든가 또는 설화가 있다든가 또는 상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현재 말로 생각하면은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이잖아요. 현실 세계 또는 가상 세계. 가상 세계에서 자꾸 생각하고 이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상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학자들은 그것을 구별할 줄을 모르고 꼭 유적이나 물론 유적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것을 확인해보고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역사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는 상상적인 세계도 필요하다 이게죠. 두 개를 구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고조선 문화랄지 우리 조상의 문화를 우리가 옹호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꼭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게
고고학적인 과학적인 뭐가 없으니까 아주 팽개쳐버리고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또 그것 자체가 또 어폐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들도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함은 설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뭐 가까운 애가 있잖아요. 중국이 됐든지 중국은 말이죠, 우리 고유 문화의 의식이랄지 고고학적인 발견이랄지 또는 문화적인 유산도 자기 거라고 자꾸 이겨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너무나 조금 억지를 부리는 그런 것이 있어 왔는데, 특히 근래에 그렇다고요.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억지로라도 뭐 김치는 뭐 중국 문화다, 한복 같은 거랄지 모든 문화 뭐 상품이 있고 그러면 뭐 한류 같은 것도 자기들의 문화의 그게 원조가 자기들 문화다. 이제 한류 문화도 자기들 문화에서 파생돼 나온 거라고 자꾸 아전 인식적으로 저렇게 어거지를 하는 것도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죠.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일본의 그 건국 신화도 마찬가지라고. 태양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런 당군 설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당군 고조선의 실질적인 나라가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여튼 그런 것에 우리 민족은 그 당군 신화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제 마늘과 쑥을 이게 먹고 이게 연명한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당군이다. 이제 쑥이나 마늘을 먹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태양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서 살다가 이제 애를 낳는데 그게 당군 할아버지다. 그런 거 얼마나 좋은 설화입니까? 그러니까 만화적인 것도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래 만화적인 영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설, 포터라는 거 있잖아요. 포터.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밀리언셀러가 된 그런 이제 동화 작품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동화적인 그런 설화인데도 애들이 좋아한다고. 현실이 아니더라도 반지의 여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영국의 아주 긴 역사에 의해서 그런 문화적인 유산이 만화 형식으로나 또는 동화책이 됐든지 그런 것이 아주 어린한테 좋고 성인한테도 아주 흐뭇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 좀 많이 빗나갔는데, 다행히 동양 문화에 도덕이라는 것이 쭉 있어 왔다고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면 이제 이 노자, 맹자부터 진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맹자가 됐든지 공자가 됐든지 그게 동이족의 분파가 이제 공자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바로 공자, 맹자의 조상과 마찬가지 아닌가. 그게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노자 사상이랄지 맹자 사상, 공자 사상 말고라도 우리 민족은 그 도덕적인 그런 역사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공자, 맹자의 그 유교가 항상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 그 이제 공동체 정신에 있어서 좋은 이제 우리 의식 구조 일부가 도덕이지 않습니까? 또 서양에도 도덕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도덕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구조를 선진화하고 우리 인간성이나 국민성을 고양시키려고 하면 도덕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새 이제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감이 되려고 하면 아주 도덕적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도덕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한 자부심을 발전하는데 도덕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덕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덕 개념이 있는 거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래서 도덕 개념을 학문적보다도 사실은 이 강의 내용이 인터넷에 찾아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도덕에 대해서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고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도덕은 뭐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해이가 되어 있다, 많이 망가졌다, 도덕적인 마인드가. 또는 이제 공중 도덕이 좀 엉망이다. 근데 요새 우리 공공 화장실 문화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도덕심을 고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린애들이 이제 공중 화장실을 보고 깨끗하고 하면, 이게 공중 도덕, 마음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말로 도덕을 자꾸 이야기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어린이 교육에서도 그 실내를 보여주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도덕 개념을 발전시킨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 도덕은 가치관에서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 있고, 동시에 제4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4차 산업을 연마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도덕 개념이 있어야지 그 4차 산업의 작품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서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이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협동 작전을 해 가지고 4차 산업의 작품을 만들어야지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덕 개념이 언행일치랄지 믿을만 한달지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 이제 참여 정신이 중요하고, 양심도 이제 곧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지난 강의에 양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양심이 됐든지 도덕 개념이든지 애매모호한 이게 분야라고. 누가 강의를 해도 아주 그냥 뭐 바로 급작스럽게 해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강의는 별로 없을 거예요. 되게 우리가 보통 사는 데 있어서 많이 접하는 도덕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도덕이라 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많이 도덕 개념은 양심하고 많이 가까워 있어요. 양심, 사회적인 여론 또는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 또는 행동 준칙, 그런 것을 도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쉽기는 쉬운데 그것을 다시 이제 이 단어로 이제 풀이해서 정의를 내리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인터넷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이라 하면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법률은 법으로 해서 처단을 하고 감옥도 가고 이게 처벌을 하고 예,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는 도덕 지수가 엉망이니까 감옥을 집어넣는다 한다든가 그런 규칙은 우리 사회에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도덕 개념을 자기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자기 스스로 알지 객관적으로 딴 사람에게 전하기가 참 어렵다고. 근데 아주 가깝게 서로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법과 달리, 법률과 달리, 헌법과 달리 도덕은 내면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 자신만이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성찰이나 반성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발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 자부심을 정립한다는 것과는 이제 그 자아 자부심을 정립하는 그 자체가 내적인 성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정직해야 하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그 정직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적인 이제 이게 문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아 탐험인데,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도덕이기 때문에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적인 성찰에 대한 학문이 도덕이고 자아 자부심이라고. 그래서 또 종교하고는 달리 우리 동양에서는 노자, 장자는 이제 조물주를 이야기를 하지 창조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껏 해봤자 그 조물주나 도덕과 맹자나 근데 중국에 가면 이제 도교란 거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종교적인 색채가 있더라고. 중국은 현재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종교에 대한 그런 믿음이 도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노자도 없고 공자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고. 그 생활의 이제 법칙이랄지, 인생이 뭐랄지, 인생이 이제 고통스럽다든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런 것은 도덕 개념의 양심 개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도덕은 종교와 달리 초월자, 조물주와의 관계가 아니다. 인간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도덕이다. 상호관계. 그렇게 이제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간단히 보면 우리가 유교적인 도덕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냥 평소 실력이라고 하면은 도덕이라고 하면 이제 한문으로 보면 도덕이잖아요. 도덕. 그리고 길도자거든. 길이란 말이요. 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아주 덕이라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되는 아주 인간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버추. 이제 영어로는 버추라고 그러죠. 버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도덕이라 하면 the way of virtue.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가치가 있는 덕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이루고 수양하고 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도덕이다. 그러니까 덕을 이제 우리가 알기시키가 하면은 이제 인의예지심. 그것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은 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제 덕이라면 내 생각에는 인, 의,
지신, 이 애지신, 애가 중요하죠. 도덕에서는. 애를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애는 이제 애들을, 부모를 섬기는 효도랄지, 그러니까 이제, 예라는 것은, 애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인이애지신.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어질다는 인이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 불신사회.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잘하니까 도덕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서로 믿고 의리를 지키는 거, 그런 것이 의라고 하고, 이건 어질다. 마음이 굉장히 충만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없고 선한 마음이 다복한 것이 인이란 거죠. 애는 애를 갖추는 거죠. 애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래의 유교적인 성리학적으로는 너무나 타이트하고 너무나 이게 그것을 옹고집스럽게 그것만 꼭 믿는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인정도 하지도 않고 유용성도 별로 없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쳐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대로 키프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나 도덕 관념도 필요 없는 것은 뭐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란 거죠. 신은 믿는다, 트러스트. 그런 것이 이제 합쳐서 이제 도덕이라고. 인이, 애, 지, 신. 그게 도덕이야. 여기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수양을 하고, 이런 능력을 이제 수양으로서 높여주느냐. 그런 게 도덕의 길이 그것이다. 근데 여기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있는, 이게, 좋은 감정이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추구를 해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자, 장자, 공자, 맹자, 불교가 되는 것까지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제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윤회 사상을 추구를 하지 않는 우리 대승불교 같은 데서는 이게 종교라고는 하기가 조금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도덕이라는 것은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 관계가 아니고 인간 상호 간의 믿음 또는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만들어낸 자기 내적 유산, 정신문화 그런 것을 규정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노자 선생님은 공자보다 몇 살 더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한 서로 교류는 없었는데 노자하고 공자는 아마 한 번 정도 서로 만나서 교우를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노자 사상이나 공자, 맹자 사상이 거의 같은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상당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도 자아 정체성 또는 이제 통합적인 인격 교육이랄지 거기에서 또 발전된 서양에서 심리학에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인성교육, 전내 교육, 통합적인 종합 자아 능력이죠. 자아 통합 과정. 그런 것들은 모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아 정체성인데 도덕 정체성 그런 말은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민족이
우리가 이제 그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래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아주 나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능력이 있고 그런 좋은 도덕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이 월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도와준다든가, 위험에 빠지려면 그걸 건지려고 한다든가, 화재가 나면 그걸 끌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이제 서로 나서서 목숨하고 자기 목숨을 단복을 해서라도 그걸 구하려고 그런 이제 이렇게 성질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중국은 더더구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옆에서 굶어 죽어서 눈 깜짝도 안 한다고. 근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와주긴 하겠지만, 먹을 곡식이 없기 때문에 삭막하죠. 도덕 관점이 많이, 공산주의라 더더구나 도덕 관점이 굉장히 없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덕 관점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대신 이제 보수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수면 전부 다 도덕 개념이 높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덕 개념이 높은 사람이 이제 보수주의, 진짜 보수, 이제 조금 이제 흉만 내는 이제 가짜 보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남 좌파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좌파라는 것은 이게 양심적인 건 알지 도덕 개념이 좀 낮은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강남 사람들이 이제 잘 산다고 해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진짜 진실적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강남 좌파들도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을 이제 도덕 지수가 있다고. 뇌짱으로 삽시할 때 뇌짱 지수가 이제 내가 만든 건 있는데, 그걸 이제 과거에 내 강의 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덕 지수라는 것은 이제 하버드 아동 심리학자 로버트 콜스라는 그런 교수가 도덕 지수라는 것을 문헌을 많이 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여튼 생존하지는 않았는데 한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백과사전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도덕이라 하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다, 또는 이제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 특히 나 같은 연대에 있는 사람은 그 도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도리에 맞다는 것은 도덕적인 이치에 맞다, 그 말이에요. 도리에 인간의 도리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고, 그것은 이상하게 이제 확실하지 않고, 이게 합리적이 아닌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건. 그런 것도 내가 유교적인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안다고. 근데 서양 사람도 같이 이제 이게 생활을 해보면은 도덕 관념이 좀 낮아요. 근데 그 윤리라는 것은 좀 있긴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 같이 도덕적인 것은 우리 동양 문화가 더 월등하지 않느냐. 특히 살벌한 개인적인 경쟁사회, 삭막하죠.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빈부차가 더 심해지고, 그런 경우에서는 장래 앞으로도 동북아 유교 문화권이 더 도덕 심리를 더 높게 이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간단히 뭐 생각하면 서양 사람들은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사실은 이게 정신적인 문화는 역사와 나라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지만은 여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you are animal, 너는 동물이야 그런 말은 많이 쓴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굉장히 와일드하고 도덕 개념이 없고 이기주의고 그리고 마초, 그러니까 남성적이고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서양 백인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게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도덕 개념이 조금 낮죠. 우리 동북아 사람보다도.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치와 도리에 맞는 그런 행정 준칙이나 기준을 따르는 거다. 원래 도덕이란 자연 환경의 특성에 순응하여 각기 그 집단과 어울려 서로 생활하는 것. 하여 온 인간이 인간다웠게 이제 살아온 방식과 습속, 그래서 생기는 것이 도덕 개념이다. 서로 공존을 위해서 질서와 규범을 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도덕과 법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가 복잡함에 따라서 법은 사회적인 외적인 규제로 통솔할 수 있고, 도덕은 개인적인 내적 규제, 그러니까 자아탐구가 됐든지 무슨 방법으로 수양이 됐든지 그런 방법으로서 도덕심, 마음의 여유랄지 더 깊이 생각하고 선한 방법을 탐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양 도덕의 성격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윤리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인간의 가치 있는 자질, 목표, 도덕이라고 것이 그리스 시대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제패의 성립은 이게 도시국가의 파괴를, 붕괴를 나타냈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정복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몽골 징기스칸이나 마찬가지라고. 쳐들어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영토를 이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정신문화를 많이 망가뜨려 버렸다고. 알렉산더가. 그러지만은 이제 보편을 지향하는 윤리체계, 그런 것은 명맥을 이어와가지고 스토아 학파랄지, 또는 개인을 지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갈래에서는 계속 도덕관념을 유지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는 보편적인 경륜과 개인의 내면적인 경륜, 이 두 가지 경륜을 통합한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교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일 좋은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근데 어떻게 말하는 도덕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살찐 돼지보다는 야인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것이 성서와 도덕관과 모순점이 없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교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내면적 기본으로부터 밀착되어 왔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좋은 문화는 헤브라이즘, 그리스도교 아니죠, 그리스 문명의 헤브라이즘. 그것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리스도 종교적인 그 두 가지의 기둥에 의해서 서양 선진국이 이제 성립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상기하면은 내적인 기범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시민혁명을 거치는데 이바지한 것이 아니냐. 한국에서 도덕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서 역사책에서는 조선 사람들은 도덕도를 하지 않아 밤에는 문을 닫지 않고 여자들은 정조가 굳어 음란하지 않았다. 고조선 사회의 도덕성을 소개하였다. 그렇게 이제 한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조금 이제 지리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 때문에 우리 고조선 문화는
중국의 이제 기록 한문적인 한문으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 고조선 문화를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동시에 이제 삼국 유사 이제 그런 이제 역사책에 의해서 고조선 문화가 하나씩 영토를, 그 요새 환단곡이라고 많이 공부를 하냐, 이 젊은 세대들이. 환단곡이, 내가 이제 환단곡이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글을 하나 썼는데 고조선과 한단고기에 대해서 썼다고. 그게 벌써 그것을 책을 보면서 한단고기를 읽어본 게 한 20년 전이에요, 벌써 나도. 그러니까 요새 한단고기의 젊은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관심이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죠. 그 우리나라의 역사나 환단고기를 그것이 실질적인 역사물이든지 설화적인 사실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주 멋있게, 아주 자아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 벌써.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도덕성은 불교에 와서도 도덕성을 고조선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가 뒷받침해서 조선의 여성들은 도덕에 평생을 얽어매서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유교의 나쁜 점이 있죠. 이제 남존여비라는 거 있잖아. 여자를 무시하고. 그런 문화가, 나쁜 것은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면은 그게 이제 문화의 진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천도교, 천주교에서도 순교와 그리스도의 윤리는 국가 도덕의 일대 도전하는 형식인데, 갑오개 후에 개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처음부터서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은 제가 다시 결혼을 못했다고, 유교사에서는. 근데 그것이 차차차차 개가가 허용된 것이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500년간 지켜온 도덕이 일대 변혁을 일으킨다. 그래서 개가를 할 수 있다. 다시 여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새로 이제 변형되고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천 년의 중국 역사에서 부패와 부정이 없었을 때가 없었다. 지금도 이제 시진핑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게 결국 망하는 것은 결국은 돈에 관한, 사상에 관해서 돈을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타락현상이나 부패, 퇴폐 그런 것들이 면면이 이제 이게 흘러서서 결국은 중국이 망하는 원인이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내부의 붕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내부에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게 갈등이 많으면 망한다고. 그것이 더 큰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토인비가 이야기했잖아. 인류 국가나 민족이 망하는 것은 서로 싸워서 이렇게 갈등에 의해서 망하는 거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진실이 아닌가. 그래서 여하튼 그렇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이게 재미가 없는 것이 이제 도덕 교육이죠.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 땅으로 삽시다 해서 이 도덕 관념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도덕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공정이라고, 요새 이제 대선 캠페인에서 이제 상식과 공정을 이루가겠다 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제 캠페인을 이제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저기 진보 세력에서는 공평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가진 자들이 너무나 행패를 부르고 이제 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보수 사회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나 모든 계급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게 이제 그 말은 좋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기 진보 세력이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 이제 스로건인데 말은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성공을 거둔 예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는가. 자, 그것을 가름하겠고, 다음 강의까지 해서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도덕은 내가 전공하는 분야도 아니고 단지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정신문화에 아주 중요한 그 자아 자부심에 연관이 되어 있는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 강의를 한 번 더 하고, 이게 도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마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